안녕하세요. 오늘도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는 법 1%만 달라져도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성공하고 지금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누구나 이제 공감하는 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특히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그 목적을 이유를 좀 들어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잘하고 싶고 꼭 연설문이 없어도 혹은 뭐 지난날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런 머릿속에 있는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기억력 향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또 말을 어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이 기억력의 재능을 불과 10% 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그냥 휘리릭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해 주는 뭐 기억력 향상 그리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은 너무 많죠. 여러분들은 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나요? 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반찬도 다 다르고 어떻게 먹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말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자기에 맞게 골라서 맛있게 어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이제 자기의 방식이 될 텐데요. 좋은 기억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에게 그 기억하고 싶은 그것 뭐 정보일지 뭐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연설하고 싶은 연설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예. 마음에 얼마나 간직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약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험에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벼락치기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 시험이 끝나면 다 휘리릭 하고 날아가겠지만 자 그래도 그것이 단기적인 기억이든 뭐 장기적인 기억이든 그것에 대한 그 간절함 네 기억하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간절함과 또 생생한 것들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간직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갖는 게 첫 번째 비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5 분은 아주 뭐 몽롱하게 시간을 보내는 몇 시간보다 낫고요.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그냥 막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 1 시간의 집중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이것만큼은 정말 기억하고 싶어. 이거는 내가 기억을 해서 이번 시험에 잘 통과를 하고 싶어. 이거는 내가 잘 기억을 해서 발표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간절함과 그거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내가 내 머릿속에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집중 그리고 그 생생한 그 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에디슨이 운영하는 그 전구 공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인제 27 명의 직원이 출퇴근을 했대요. 그런데 27 명이 같은 길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를 하는데 6 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에 벚꽃나무가 있었대요, 벚꽃나무. 그런데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27 명의 직원들 중에 그 길가에 벚꽃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의 두뇌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수천 분의 1도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보통 사람의 두뇌는 늘 자기가 봤던 이런 것들 중에 수천 분의 1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죠. 저는 진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요. 어 1 년이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저를 기억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방송의 리포터고 그분들은 꾸준히 저를 이제 TV에서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촬영할 때만 뭐 인사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인제 몇 년이 흐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에서 만났다." 어. 차라리 그런 거라도 얘기해 주시면 좀 나을 텐데 그냥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하실 때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소개를 받았을 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 정말 많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를 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런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틀린 말이래요.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관찰력이 안 좋았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에 대한 강한 인상, 그 사람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내 기억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간 거니까. 수천 분의 1도 우리는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난 사람을 기억을 꼭 하고 싶다. 이 사람을 잊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그 사람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면 좋대요. 보통 우리가 이름을 이제 소개를 받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그냥 끝내잖아요.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 더 물어봐서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 이름의 뭐 한자의 뜻이 뭐예요? 정도라도 한 번 더 물어봐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을 매치해서 쪼금 더 강한 인상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네. 여러분들이 강한 인식과 정보를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만날 때 그 사람이 기억이 난다고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기억을 하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인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연설을 정말 잘했던 링컨. 링컨은 정말 연설의 최고봉이었죠. 그리고 정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말 최고의 스피치를 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스피치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링컨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스피치 강의를 할 때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강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왜 링컨이 그렇게 연설을 잘하게 되었고 링컨은 어떻게 연설문이 없을 때에도 그 수많은 이야기와 그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연설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한 비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링컨은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가 굉장히 가난한 학교에 살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교에 한 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듣고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그 책을 직접 읽어 주셨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같이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하는 방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말하는 방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선생님이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같이 그거를 똑같이 따라서 네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다녔던 이 학교가 있었던 그 마을은 일명 이 학교의 이름이 그냥 소란스러운 학교였대요. 워낙 그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다 큰 소리로 선생님의 말을 따라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링컨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를 굉장히 소란스러운 학교라고 그냥 네 별칭으로 그렇게 학교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링컨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늘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교과서를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는 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링컨의 평생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할 때에도 아침마다 신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신문을 출근을 해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매일매일 아주 그냥 조곤조곤한 목소리도 아니고 매일매일 큰 소리로 이 신문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동료들이 링컨을 정말 싫어했대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정말 쉬지 않고 매일매일 소리를 내어서 매일매일 신문을 읽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거슬렸대요. 근데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고 신문을 읽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면 두 가지 감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읽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도 들을 수 있지요. 그러면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기억력은 아주 뛰어났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 머리는 마치 철판 같아서 뭐든 새기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새기고 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머리는 마치 철판 같아서 뭐든 새기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새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링컨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늘 사용하던 방법은 두 가지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상적인 방법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져보고 가능하면 냄새까지 맡아보고 그거를 막 관찰했던 거죠. 그러면 아주 쉽게 더 오랫도록 기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바로 보는 거래요. 일단 보는 감각,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뛰어난 감각이 바로 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억을 하고 뭔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눈에서 뇌에 흐르는 신경은 귀로 가는 신경보다 20배나 넓대요. 20배. 내가 눈으로 보고 뇌로 가는 것이 귀로 듣고 머리로 가는 것보다 20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로만 그 속담이 있잖아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거나 한 번 해보거나 한번 경험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를 기억하고 싶다면 꼭 이걸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저만이 알 수 있는 정말 이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싶은 뭐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나 아주 중요한 뭐 메모나 중요한 뭐 잠언이나 명언이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뭐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써서 붙여놓고 자꾸 보고 자꾸 보고 자꾸 보고 자꾸 말해보고 이거를 내가 귀로 듣고 말하면서 엄청난 기억력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진짜 실제로 이거는 너무나도 진짜 효과적인 게 눈으로 볼 때도 단순히 글씨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그림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A4 용지에 반절 정도의 연설문을 스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단어들.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이크가 있지요. 만약에 그 스피치 내용에 마이크라는 단어가 있다면 마이크를 그려 넣으세요. 그 연설문에. 자, 그리고 연설문에 만약에 컵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컵을 그 연설문 안에 컵을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연설문 안에 이 휴대폰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 놓으세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글자를 읽고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림. 아, 여기에는 마이크 그림이 있고, 여기에는 컵 그림이 있었고, 여기에는 휴대폰 그림이 있었지. 그러면 그 연설문을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맞아. 이쪽에는 컵의 그림, 이쪽에는 마이크 그림, 이쪽에는 휴대폰의 그림. 그러면 왜 마이크가 있었는지 여러분은 그 연설문을 썼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컵이라는 그림이 왜 거기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연설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왜 컵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그림을 생각하고 연상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접속사, 뭐 수식어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용을 기억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에도 내용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림을 기억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쉽게 네, 연설을 하거나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기적인 기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뭐 영어를 외워야 된다거나 뭐 국사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아주 짧은 기간에 빨리 외워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면 기억력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 많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효과가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포터를 한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가 앞뒤로 뭔가 멘트를 하잖아요. 네. 이번 겨울은 매우 뭐 행복한 겨울입니다. 저 멀리 평창에서는 뭐 다양한 뭐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 지역 무주에서는 이 동계올림픽 못지않는 뜨거운 열기와 그 열정으로 우리 지역의 시골에 재미있는 놀이 한 판이 네, 걸판지게 네,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무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멘트 한 일주일 전에 방송했던 건데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 뒤에 온 거 저는 이제 리포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하면 사실 큰 글씨로 A4 용지 한 장 정도는 그냥 외워야 돼요. 더군다나 그 전날부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방송 시작하기 30분 전에 원고를 받는다고요. 30분 전에 그 원고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우지 않고 해도 사실 뭐 괜찮죠. 그렇지만 저는 이 기억력, 단기적인 이 기억력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고를 받으면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듯 하면 아주 쉽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원고의 양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발표할 내용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네,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단기적인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지금 외웠던 원고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단기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력 향상법.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그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내 머릿속에 인상으로 남겨질 것인지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인식을 하고 생생하게 이미지와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한 연설문은 여러분들이 쓰고 이걸 반드시 시각화를 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연습하는 게 기억력 효과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에 기억력이 아주 네, 놀랍고 또 여기에 말까지 스피치까지 아주 잘할 수 있는 네, 방법을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아셨죠? 스피치. 오늘도 따르릉 TV, 따르릉 아줌마와 함께, 네,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기억을 잘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컵 있는 자리에,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광고가 붙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광고가 붙는 영상이 된다면 스킵하지 마시고 5초, 10초만 더 투자해서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민경 리포터는 다음에 더 좋은 스피치 팁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